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공기가 참 탁합니다. 현재 중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황사먼지 오늘 오후부터는 좀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오늘 아침에 이 강원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렸습니다만은 이 비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겠다고 합니다. 오늘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다가오는 휴일도 또 비 소식이 있네요. 내일 오후 또 일요일 오후 간간히 비가 내리면서 지금 날씨가 다소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좀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이 원주천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과 또 생태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수달 시민과학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또 전해드리겠고요.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 오늘 또 개장했습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또 신선한 품질의 지역 먹을거리를 만나볼 수 있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4월 1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현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음주운전 1,07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1년의 같은 기간 810건, 지난해 920여 건보다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경찰은 다음 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야간 시간대 위주에서 24시간 상시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롯데건설 DLENC와 공동주택 건설사업 지역업체 참여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엔 대형 건설사들이 총 공사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개 건설사의 신축 공동주택 두 개 단지의 건립 예상 공사비 3,480억 원 가운데 30%인 1,000억 원 이상이 지역업체 인력과 자재, 장비 분야에 배분될 전망입니다. 올해 공중보건이 101명이 가운데 신규 배치됩니다. 오늘자로 배치되는 공보인은 의과가 51명, 치과 21명, 한의과가 29명입니다. 하지만 이는 최근에 복무가 만료된 공보의 123명보다 20여 명이 적은 수치여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신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를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고 순회 진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년도 총선이 4월 10일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이 4월 13일, 이제 1년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총선 준비 1년 전부터 그 입지자들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야 후보군들 어떤 이들이 또 이제 그 스타트 라인에 섰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특히 이제 원주 같은 경우 강원도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요. 또 국회의원 선거구가 이제 갑과 울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입지자들 어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원주 갑 지역구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 여당은 박정학 국회의원이 또 재선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지난해 6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요. 임기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된 그는 내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는데요. 박정하 의원은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광장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서 거리 위에 파라솔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지난해 당선된 이후에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7개월간 당 수석 대변인을 맡아 당의 안정화에 힘을 써왔지만 그 반대로 지역에서의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뒤집기 위한 대안이기도 한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현역인 박정하 의원 외에 거론되는 입지자들은 없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이광재 전 의원에게 패배한 이후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박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는 이들은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수석 대변인과 방송 패널 활동으로 지역 내 인지도는 높지만 재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스킨십 확장에 더 큰 공을 들여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 박정하 의원이 지금 경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보로서의 그 입지가 상당히 좀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반대예요. 후보군들이 그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원도 내에서 정치 지형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는 원주 권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의 공천 작업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구자열 전 원주시장 후보를 비롯해서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원창목 원주갑 지역위원장 그리고 여준선 전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최석 전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 경제비서관 등 5명이 자천자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의 요청으로 강원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었던 이광재 전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를 탈환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더 뚜렷한데요. 당내 경선부터 치열하게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회의원 원주시장 국회의원 선거와도 원주시장 선거에서 각각 뛰었었던 원창목 지역위원장과 구자열 전 원주시장 후보는 지금 현재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역 내 연구 모임을 결성하면서 또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SNS에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 민주당으로 둥지를 옮긴 최석 전 부의장은 당내 조직을 갖추는 데 힘쓰고 있고요. 또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적 경제비서관 또한 자신의 전문 분야인 지역 혁신을 주제로 소상공인과 대학 등과 함께 연계해서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원창목 전 시장이 지역위원장이니까 좀 다소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또 분석도 가능합니다만은 이게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 당내 공천 작업까지도 굉장히 좀 치열하겠군요. 자, 원주는 어떻게 보면 또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원주는 이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이제 지키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민주당 내에 좀 견제할 주자가 현재 뭐 드러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하는 좀 도전자들은 나중에 하반기에 들어서 많이들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1년을 앞두고서는 지금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하는 당내 주자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송기현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최근 행정동별 의정활동 보고회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민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매달 2회에서 3회 정도의 소통 기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전국에서 전면에 나서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는 등 중앙무대 활약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젊은 표심은 송 의원의 가장 또 든든한 기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제 젊은 층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0, 30대는 사실 예전에 그 민주당 측이 이제 상당히 유리한 구도로 이제 알려졌었습니다만은 좀 세대 계열이 요즘 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을 좀 봐야 되겠는데 좀 이제 특이한 것이 이 도내 선거구 중에서 원주을 당협위원장을 유일하게 이제 비워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원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좀 6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보류된 상태예요. 좀 어떤 좀 상황으로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작년 6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공석인 것 같은데요. 네. 거의 반년 이상 넘게 당협위원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 6월부터 뭐 1년 가까이 되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긴 좀 무주공산이다. 내가 깃발을 꽂으면은 내가 될 수도 있다. 총선 앞에서 이제 그런 도전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총선 레이스에는 당협위원장 공모에 도전했었던 원외 인사들과 젊은 도의원들이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은 지금 10년의 당협 부위원장 이력을 토대로 해서 당원 표심을 자신하고 있고요. 또 윤용호 전 중앙당 부대변인은 중앙위 부의장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당내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박동수 변호사도 함께 뜻을 함께하고 있는 평당원들과 이달 중에 모임을 출범하게 될 예정이고요. 또 형인 권성중 변호사에 이어서 정계 입문한 다른 당이지만 정계 입문한 권희중 변호사도 총선 출마의 뜻을 세웠습니다. 네. 김기현 당대표 선거 캠프에서 일했었던 안재윤 미래교육 아카데미 대표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들 모두 최근에 정치권에서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에게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몇 분 빼고는 이런 분이 계신가? 좀 인지도에서 상당히 좀 약점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또 장점일 수도 있겠죠. 중앙 정치인은 아닙니다만은 지역에서 계속해서 뛰는 그 선출직을 위해서 이 선거운동을 했던 분들, 바로 현역 강원도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또 젊은 층에서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요. 네, 현역 도의원은 지금 현재 삼선 김기용 부의장이 나서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원주 을 지역구로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윤석열 선대위 청년보좌로 활동했었던 30대 초선의 최재민 도의원도 지역 스킨십을 늘려가면서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김기용 부의장과 최재민 도의원 모두 도의원 선거구를 지금 현재 원주 갑 지역구에 두고 있어서 총선까지 남은 1년 동안 인지도 향상과 또 조직 구성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가져가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발생할 수 있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후보군들의 물밑 움직임 속에서 중앙당의 침묵은 좀 더 길어지고 있는데요. 당협위원장 임명에 더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이끌어야 하는 당협위원장은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자리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적어도 이달은 좀 힘들고 한 다음 달 중부터 당무감사를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요. 하반기 들어서는 당협위원장 자리도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좀 교통 정리도 되고요. 또 이제 후보군이 가시화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많은 상황들이 또 벌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어제죠.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표의 재선인 이양수 국회의원이 이제 임명되었습니다. 또 여당의 사무총장이 이철규 의원, 수석 대변인의 유상범 의원, 또 원내수석 부대표까지 이 강원도 의원들이 상당히 또 당내에서 중책을 맡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수석 부대표에 이양수 의원 그리고 원내대변인에는 장동혁 의원을 유임시키고 전주혜 의원을 새롭게 임명하는 등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야 교섭창구 역할을 하게 되면서 거대 야당과의 실무적인 협상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양수 의원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캠프 수석 대변인과 또 전략기획 부총장 등 당직을 두루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해 왔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유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선거제 개편을 비롯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심사 등 굵직한 현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양수 의원은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데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당을 균형 있게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고요. 지금 현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는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지도부로 활동하면서 앞으로 공천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회 내에서는 입법 전쟁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많은 그 이슈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양국관리법이 결국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넘어온 법안을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의 이 지도부 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강원도 내 의원들 좀 어떠한 또 캐스팅 보트 또 어떠한 역할을 할지도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하천에는요, 1급수에만 이 청정 지역에서만 산다는 수달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수달과 생태하천의 보호를 위해서 작년부터 수달 시민과학자를 모집하고 있죠. 올해도 역시 내일도 수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내일도 수달 어떤 프로그램이죠? 네, 수달은 2급수 이상의 깨끗한 수질에서만 서식하는 국내 멸종위기 야생동물인데요. 수달이 지역 하천에 살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하천의 수질이 좋다는 거고 또 수달을 지속적으로 하천에서 살 수 있도록 하천을 관리하고 동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에서 수달이 살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원주시는 수달과 생태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원주시가 세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 14번을 수달과 함께하는 생태하천을 만든다로 정했는데요. 수달이 살고 있는 원주천을 비롯한 원주 하천에서 수달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또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수달 시민과학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더 체계적으로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앞두고 5회차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환경이나 동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다면 수달이라는 보기 드문 동물을 조사하는 만큼 시민들에게도 신선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친환경 유역 통합관리센터 정세미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달과 함께하는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달 서식지 조사 활동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역사회 환경 이슈에 관심을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지역의 생태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생태 환경 영향을 커지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나누고 있구나 하는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시민 수달 조사단이 이제 활동을 했어요.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좀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네, 작년에는 지역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수달 조사단으로 활동했는데요. 교육과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기존에 수달이 살고 있다고 알려진 원주천 외에 다른 하천에도 수달이 살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도심하천인 매지천과 비도심하천인 궁촌천을 조사하면서 이곳에서도 수달이 살고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배설물이나 발자국을 통해서 이동 경로나 개체수를 유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원주시 관계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워크숍을 열고 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한 것은 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도 그 덕에 시민조사단 활동이 이어집니다. 올해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수달과 같은 다양한 종이 계속 함께 살 수 있도록 생물 다양성과 지역의 생태 이슈에 관한 교육을 먼저 진행합니다. 또 작년에 수달 조사를 직접 진행했던 분들이 강사가 돼서 올해 참여자를 교육하는 지식 교류의 시간도 마련이 됐는데요. 또 수달 조사단 활동으로 더 다양한 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인식이 더 퍼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세미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살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지 몰랐다. 그걸 알게 돼서 너무 좋다를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조사를 해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게 굉장한 효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수달 조사를 하고 계세요. 내일도 수달은 오늘은 안녕한 수달들이 과연 내일도 안녕할까? 라고 물어보는 거에서 시작이 된 교육인데요. 이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과 함께 수달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우리 주변에 수달이 살고 있음을 모든 시민들이 다 알게 되는 날, 그리고 수달들과 살아가야 되는 원주를 만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날까지 저희 물빛누리에서는 수달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작년에 수달 조사를 직접 진행했던 시민들이 강사가 되어서 또 이제 지식을 나눠준다. 지식의 승계 작업, 본인의 경험을 또 다른 이들과 나눈다는
어떤 그 선순환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수다를 비롯해서 생물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 오늘 개막 또 개장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주차장 개선 공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좀 더 편리한 이 장보기가 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원주 새벽시장의 오석군 농업인 새벽시장 협의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개장식이 있었죠. 네. 예,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1994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9년째로 네. 개장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3년 만에 오늘 열린 개장식에 회원 시민 모두 새벽시장의 대박나길 기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요. 예. 올해가 29년째라고요? 네네. 내년이면 30년이군요. 네네. 내년 30돌입니다. 이제 성인이군요, 아주. 예. 예. 이제 첫날인데 뭐 이렇게 좀 판매하는 농산물 좀 종류가 아직은 다양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이들 참석을 하셨습니까? 예. 4월은 주로 두릅, 냉이, 쑥 등 산나물과 야채 각종 모종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예, 나물 종류가 많군요. 예. 네. 근데 뭐 아무래도 또 새벽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 다른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은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예. 정성을 다하여 예. 재배한 것을 전날 생산하여 그 이튿날 신선한 물건을 판매하기 때문에 보다 신선하고 건강한 야채를 알겠습니다. 살 예.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뭐 모든 분야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만은 작년 재작년 이 새벽 시장 운영 결과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여파로 3년 동안 매출이 한 50에서 65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올해는 지금 작황으로 보아 대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매년 또 새벽 시장이 열리면은 많은 분들이 또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도 이제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계신지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올립니까? 네, 올해는 더 품질 좋고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예. 40만 명 정도 방문하여 8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세웠군요. 네네. 예, 그래요. 자, 뭐 또 월별로 현재는 뭐 봄이기 때문에 나물의 이제 종류가 많다고 했습니다만은 월별로 이렇게 좀 출하되는 농산물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큰 틀에서 좀 어떻게 좀 이번 시기에는 어떤 농산물 사러 가야지 뭐 마음의 준비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큰 틀에서 어떤 계획이 잡혀 있나요? 예,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에서는 봄에는 각종 나물, 야채, 모종, 여름에는 감자, 옥수수, 복숭아, 네. 가을철에는 고구마, 사과, 배 등 많이 나오는 연중, 배추, 무, 열무, 대파는 연중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주차장 개선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들었어요. 이 네. 주차난이 좀 고질적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좀 많이 이제 개선이 되었습니까? 개선이
원주시에서 도와주셔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된 겁니까 이번에? 저희 매대 자리하고 차량하고 완전히 분리를 했고요. 네, 그 소비자분들이 차량하고 그전에는 섞여서 같이 다녔는데 네네. 지금은 인도하고 차도하고 완전히 구분을 하여 아하, 운영하려고 지금 그 라인을 알겠습니다. 다 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 물건들 사고 파는데 차량이 또 그 사이를 또 지나가면서 굉장히 좀 혼잡스러웠는데 이 개선이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개장했고요. 올해 또 연말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자주 맛이 삼아서 아침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부터 시작되는 거죠? 새벽 5시서부터 예.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9시까지요. 그 시간에 아침에 좀 출근길에 좀 들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주말 휴일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이제 맛이 삼아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역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이런 가운데 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운영 계획 또 초대의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죠. 새벽 시장은 전날 수확하여 선별 농산물에서 싱싱하다는 매력이 있고 예, 수시로 농약 잔류 검사를 원산지 등 단속을 하여 예. 많이 오셔서 믿고 구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석구 농업인 새벽시장협의 회장이었고요. 자, 4월 14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문수연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